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7년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큰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아이폰 X를 한 달 동안 사용해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을 살펴보면 5.8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시리즈에서는 최초로 탑재되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출시되는 그런 스마트폰에 탑재된 아몰레드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 화면이 인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을 살펴보면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면에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그런 부품들과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었기 때문인데, 이 노치 디자인이 약간 호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들을 사용할 때는 크게 거슬리진 않는 편이지만 동영상을 감상할 때나 이럴 때는 생각보다 많이 그런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좀 세련된 스마트폰이란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실버 컬러가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인기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뒷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광학 2배 줌, 디지털 10배 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좀 앞으로 가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툭티는 조금 무시무시한 편입니다. 이게 최신 스마트폰답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좀 매끈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폰 경우에는 이렇게 카툭티가 있고 뒷면은 매끈하기 때문에 바닥에 놓았을 때 약간 이렇게 덜렁거리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유리로 마감되었고 무선 충전을 위한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QI 표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적인 그런 무선 충전기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옆면을 살펴보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이 되었고, 옆쪽에는 좀 커진 홈 버튼이 배치되었습니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리가 호출됩니다. 반대쪽에는 진동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라이트닝 커넥터 하나만 배치되어 있었고,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젠더를 이용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인리스로 마감된 옆면 같은 경우에는 수술 도구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아이폰 3GS처럼은 아니지만 흠집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흠집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 테두리를 모두 감싸는 그런 종류의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흠집이 솔직히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조금 생기는 편이었습니다. 아이폰 X의 가장 큰 변화는 베젤리스 디자인이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없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터치 아이디가 없어졌습니다. 아이폰 X가 발표되기 전에는 화면에 터치 아이디를 내장할 것이라는 루머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품들이 이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 노트 9 정도에는 탑재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아이폰 시리즈에는 아이폰 SE2 같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터치 아이디가 탑재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 아이디라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쪽을 살펴보면 적외선 센서가 계속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얼굴을 인식해서 보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상당히 다양한 부품들이 배치되었고, 그 결과 노치 아이디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터치 아이디보다도 그런 보안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얼굴과 일정한 각도가 유지되었을 때는 상당히 잘 풀립니다. 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얼굴과 이렇게 각도가 유지되면 동작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 아이디가 동작한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금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은 것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식 범위가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상에 올려놓았을 때 내가 이렇게 옆에서 비스듬히 쳐다보면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솔직히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굴과 일정한 각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빠르게 동작을 하는 편이고, 이런 동작도 스무스하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 동작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금융 앱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정도만 지원을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들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보안에 대한 그런 약간 불신? 요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용자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애플에서도 보안성이 높다는 것을 계속 그런 관계사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조만간 이런 확대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 X에는 iOS 11이라는 운영체제가 탑재되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렉이 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iOS 11에서는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버벅이는 부분도 존재하고, 이제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아이폰이 훨씬 아이폰이 벤치마크 성능은 솔직히 빠르지만, 이런 운영체제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동작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홈 버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제스처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런 좌우 스크롤이 아니라 이렇게 앱을 실행시킨 중에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홈 버튼을 누른 것처럼 동작을 하고, 약간 이렇게 멈추면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꼬입니다. 1월 1일이라서. 그 다음에 이걸 길게 누르면 이렇게 제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좀 멀티태스킹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그렇게 장시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터페이스,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예전에 터치 아이디가 있는 방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적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에서 알림 센터는 이렇게 왼쪽을 누르면 되고, 포스 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면 이런 손전등이라든지 사진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화면을 쓸어내리면 검색할 수 있는 바가 표시되고, 오른쪽 화면을 쓸어내리면 제어 센터가 표시됩니다. 제어 센터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역시 포스 터치를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렀을 때 와이파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거나 블루투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켜고 끄는 것만 지원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트루톤 기능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트루톤을 끄면 이게 약간 파래지는 느낌이고, 트루톤을 켜면 약간 노래지는 느낌인데, 저는 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눈이 조금 편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아몰레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약간 눈이 좀 편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 품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젯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홈 화면에 아무 곳에나 배치시켜 줄 수 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위젯을 따로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위젯이 지원되는 것도 많고, 안드로이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스마트 전구들도 연결해서 사용해 줄 수 있고, 이런 기능 자체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KT 고객센터 위젯에서 데이터가 얼마 남았는지와 멤버십 카드들을 바로 확인해 줄 수 있고, 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오래 사용했는데 솔직히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면서 그런 앱들이, 제가 사용하는 앱들이 혹시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주요 앱, 네이버나 각종 금융이나 이런 메이저한 회사들의 앱은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마이너한 앱들은 아무래도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앱들은 이런 식으로 아이폰 X에 대응을 합니다. 네이버 앱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앱들은 지원하는데, 요즘 유행인 파티 이런 앱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팟캐스트의 그런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팟빵에서는 아직 이런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는 앱들은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팟빵 같은 경우에 솔직히 메이저한 회사기 때문에 언젠간 지원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좀 마이너한 회사들의 그런 앱들, 업데이트가 1년 이상 안 된 앱들은 아이폰 X가 과연 지원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앱은 이 커뮤니티의 볼라고라는 앱인데, 이게 그런 안드로이드에는 없습니다. 아이폰에만 있는데, 클리앙, 루리앱, 스르르, 뽐뿌, 오유 등의 그런 커뮤니티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만드신 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게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아마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안 나올 것이고,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광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필요에 따라서 이 정도 앱은 솔직히 구입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치 디자인의 가장 큰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동영상 같은 걸 감상할 때 일반적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건너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셋톱박스가 좌우에 생기게 됩니다. 셋톱박스가 생기는 것은 뭐 크게 불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긴 하는데 화면이 일부 확대되기 때문에 뭐 제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자막이나 이런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뭐 이런 노치가 잘리는 건 뭐 당연하고 확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리게 됩니다. 다른 동영상 앱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폰 X의 뭐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디스플레이가 아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자막이 잘리고, 그래서 자막이 없는 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자막이 있는 동영상들은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노치 디자인의 이런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X의 새로운 기능은 애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모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런 얼굴 모양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 생각보다 잘 동작을 하는 편이고, 이 지금 화면을 보면 화면 포커스 약간 안 맞았지만 이 돼지 얼굴을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연인이나 가족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연인 정도라면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전송을 할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이걸 친구들에게 전송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송할 그런 의지는 없고, 뭐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서양인들의 감성, 아니면 뭐 한국 사람, 뭐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맞지 않는 기능이지만 뭐 맞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핵심 키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저는 제 관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X는 호불호가 분명한 스마트폰입니다. 이전 세대 아이폰에 비해서 디자인은 완전히 변화했고, 특히 터치 아이디가 제거되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페이스 아이디와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편리하기는 했지만 사용자들에 따라서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비해서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에게 아이폰 X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하루에도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뭐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사용자들이 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빼고는 아이폰 X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끝!